자, 여기까지가 발명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분리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 모순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6.3절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특성이 지닌 값들 간의 모순이고요. 하나의 특성 A가 서로 상충되는 값 A와 마이너스 A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리적 모순 분석을 통해 진짜 문제를 정리했을 때 필수 조건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성값이 A여야 되고 필수 조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특성값인 마이너스 A가 필요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이걸 선택하면 이거를 만족시키지만 다른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절에서는 분리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분리 원리를 활용한 물리적 모순 해결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리적 모순이 내포된 일반적인 문제는 분리 원리를 활용해서 쉽게 해결책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특정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 문제를 물리적 모순을 통해 일반 문제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리원리. 네 가지 분리원리를 활용하여 일반 해결책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도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수화, 전문 지식과 경험, 유추적 사고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해결책을 도출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과정을 특수화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리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원리는 트리즈에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되는 요구, 즉 하나의 특성인식인 상반된 값을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조건 분리, 전체와 부분 분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시간 분리는 모순되는 요구를 시간에 따라 분리해서 상반된 특성 값을 모두 만족시키는 예가 되겠고요. 공간 분리는 모순되는 요구를 공간에 따라 분리해서 상반된 특성 값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조건 분리는 모순되는 요구를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상반된 특성 값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전체와 부분 원리는 모순되는 요구를 시스템 전체와 부분으로 분리해서 상반된 값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문제로 변환한 후에 이러한 네 가지 분리 원리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게 분리 원리의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시간 분리입니다. 어떤 특성 A에 대한 상반되는 요구를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모순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A라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시간에는 마이너스 A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자는 다들 아시죠? 흑이고요. 이거는 백이죠. 흑백 저로 상반되는데 그때그때 다른데 시간에 따라서 흑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시간대를 활용해서 백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아내는 게 이 시간 분리를 활용한 겁니다. 예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와 초록불일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 나눈 거고 조조 할인도 아침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할인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 등 교대근무, 승용차 요일제 등이 예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공간분리입니다. 공간분리는 어떤 특성 A에 대해 상반되는 요구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모순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A라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A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냈죠. 같은 공간에서 지금 흑과 백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같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여기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같은 시간 내에서 흑과 백이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만족시키는 경우를 공간분리라고 하고, 예시는 냉장고의 냉장실과 냉동실, 그러니까 똑같은 냉장고에서 위치에 따라서 냉장실은 5도씨 정도, 그리고 냉동실은 -18도씨로 유지를 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육교와 지하도, 상황에 따라서 육교를 넣을 수 있는 곳은 육교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도로 활용해야 될 곳은 지하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짬짜면 그릇, 장애인 주차구역, 기차의 일반실과 특실 등이 이 공간 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분리입니다. 조건 분리는 어떤 특성 A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모순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죠. 어떤 조건에서는 A라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A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죠. 조건 A, 조건 B, 그리고 예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로 드는 거는 대출금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경기불황으로 대출금리를 내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도 대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금리 할인을 해주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행의 수익,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예시가 나온 게 가변차로죠. 가변차로는 필요한 경우에 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고속도로 차선제, 차선마다 조건이 다르죠. 트럭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버스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추월차가 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센서 등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는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땐 불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화면 보호기, 누전 차단기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와 부분 원리입니다. 보시면 어떤 특성 A에 대해서 상반되는 요구를 시스템 전체와 부분으로 분리하여 모순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고, 전체적으로는 A라는 요구를 만족시키지만 부분적으로는 -A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는 다 NO라고 돼 있죠.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YES고 오른쪽은 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YES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NO죠. 이러한 전체와 부분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 사이트라고 돼 있죠. 자, 구글 사이트는 광고료가 가장 비싼 첫 번째 화면에는 배너 광고가 없죠. 그리고 검색창만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고 나면 검색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검색한 것과 관련된 광고만 부분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와 부분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예가 되겠고, 또 하나는 카드 섹션. 카드 섹션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글씨를 나타내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다른 글씨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외에 레고 블럭, 자전거 체인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 원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즉 도출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자, 첫 번째, 물리적 모순 도출하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문제의 핵심 영역에 포함된 물리적 모순을 찾아서 정의한다 이죠.
두 번째, 모순 상황 도식하기. 모순 상황과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 진짜 문제 정의하기. 물리적 모순을 극복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짜 문제를 정의한다. 네 번째, 분리 질문하기. 선택한 문제 해결 방향을 기초로 분리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분리 질문을 한다. 그리고 일반 해결책 도출하기. 각각의 분리 질문을 기초로 일반적인 해결 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 6번째, 특정 해결책 도출하기. 최선의 일반 해결책을 선택한 후에 특정 문제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도출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분리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분리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죠. 시간 분리는 어떤 특성값 A가 항상 필요한가?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필요한가고요. 공간 분리는 어떤 특성값 A가 모든 공간에서 필요한가? 아니면 특정 공간에서만 필요한가? 조건 분리는 어떤 특성값 A가 모든 조건 상황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전체와 부분 분리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성값 A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반되는 특성값 -A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개교 사례를 통해서 시간 분리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다리는 항상 없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분리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예시입니다. 자,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지역을 연결하려면 다리가 필요하죠. 근데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이 다리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분리 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예가 있는 거죠. 이 아래 나와 있는 게 도개교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대형 선박이 통과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다리를 열어줘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배가 안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서 일반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 분리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 사례의 공간 분리 질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서 몇몇 대도시의 시내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려고 버스를 타는데 차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 분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시내도로 모든 차선에 승용차 통행을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차선의 통행만 허용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가 도출이 된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중앙에 버스가 이렇게 탈 수 있고, 그리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조건 분리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각 렌즈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실외에서는 선글라스용 유색 렌즈가 유용하지만 실내에서는 투명 렌즈가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조건 분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예시가 있는데, 여기 그때 한 질문이 렌즈가 항상 유색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자외선이 강할 때만 유색이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자외선의 양을 센싱을 해서 렌즈의 색깔이
자동으로 변하는 이런 조각 렌즈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외선이 약할 때는 렌즈가 투명하지만 자외선이 강할 때는 렌즈의 색이 진하게 변함으로써 실외와 실내에서의 요건들을 다 만족시킨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전체와 부분 분리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재킷 사례가 되겠는데, 여기서 전체와 분리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장마철에 필수 등산할 때 필수 물품이죠. 물품인 이 방수 재킷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폐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옷이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입어봐서 알겠지만 반대로 안쪽에 있는 땀이 배출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안쪽에 습기가 꽉 차서 더 더운 경우가 있죠. 습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전체와 부분 분리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재킷이 전체적으로는 밀폐되지만 부분적으로 개방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습기 배출이 용이한 방수 재킷이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 지퍼를 달아서 필요할 때는 열어서 이제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리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수영장으로 유명한 펜션의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는 강원도 정선의 한 펜션은 멋진 수영장 덕분에 여름철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겨울 계절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서 여름에만 좋은 펜션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비성수기인 겨울에 펜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사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물리적 모순을 도출해야 됩니다. 수영장으로 유명한 펜션의 물리적 모순은 수영장이죠. 특성이 수영장이고 수영장이 있어야 하는 경우, 없어야 하는 경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있어야 하는 경우와 없어야 하는 경우의 필수 조건 또는 목적은 여름철 고객 유치가 수영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 겨울철 고객 유치는 없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 모순을 도출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모순 상황을 도식화해야겠죠. 그래서 특성, 수영장, 있어야 하는 경우, 없어야 하는 경우를 써놓고 이거는 물리적 모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 목적이죠.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여름철 고객 유지, 없어야 되는 경우는 겨울철 고객 유치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 모순이 되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여름철 고객을 유지하면서 겨울철에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펜션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식화된 그림을 바탕으로 진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Y와 What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름철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수영장이 있고 겨울철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수영장이 없이 펜션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분리 질문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문제 정리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을 해보면 좋겠죠. 그 전에 분리 질문하기를 먼저 해봅니다. 총 4가지죠. 첫 번째 시간 분리 질문. 항상 수영장이 있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기간에만 있어도 될까? 공간 분리. 펜션의 모든 공간에 수영장이 있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공간에만 있어도 될까? 조건 분리. 모든 조건에서 수영장이 있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있어도 될까? 전체와 부분 분리. 전체적으로는 수영장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영장이 없이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분리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일반 해결책을 도출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분리는 평소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수영장이 없이 운영한다. 공간 분리는 펜션의 반은 수영장이 있고 나머지 반은 수영장 없이 운영한다.
조건 분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수영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전체와 부분 분리는 전체적으로는 수영장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수영장을 없앤다가 되죠. 그럼 이러한 일반 해결책 중에서 특정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체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특정 해결책을 도출한 게 평소에는 수영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수영장을 얼려서 아이스링크로 운영한다. 자, 시간 분리를 활용을 한 거죠. 여름과 겨울. 또 한 가지 스케치는 펜션의 반은 수영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반은 수영장 없이 운영한다. 이건 공간 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수영장이 없게 해주고 어떤 부분에는 수영장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 칫솔모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칫솔모는 너무 가늘면 칫솔질할 때 힘을 지탱하기 어렵고 너무 굵으면 또 잇몸 속까지 닿지 않아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칫솔모가 이런 거죠. 가늘 때는 힘이 약해서 칫솔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너무 굵으면 잇몸 속까지 닦이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모순 도출하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칫솔모의 물리적 모순 특성 굵기죠. 굵어야 하는 경우와 가늘어야 하는 경우. 목적은 굵은 경우는 힘지탱, 가는 경우는 그 잇몸 사이사이에 이물질 제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물리적 모순을 도출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나요? 도식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순 상황 도식화를 합니다. 특성 굵기, 굵어야 함, 가늘어야 함. 물리적 모순이죠. 그리고 기술적 모순은 굵을 경우는 힘을 지탱을 해준다는 거, 가늘 경우에는 잇몸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거. 이게 기술적 모순이 되고 결국 최종 목표는 힘을 잘 지탱하면서 잇몸 사이 이물질도 깨끗이 제거하는 칫솔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 목표를 바탕으로 진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힘 지탱을 위해서는 굵고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가는 칫솔모를 만들자. 진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분리 질문하기 과정을 거칩니다. 총 4가지 분리 원리가 있죠.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조건 분리, 전체와 부분 분리죠. 그래서 시간 분리에서는 칫솔모가 항상 가늘어야 할까? 아니면 굵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가늘어도 될까? 공간 분리는 칫솔모의 모든 부분이 가늘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부분만 가늘어도 될까? 조건 분리는 모든 조건에서 칫솔모가 가늘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늘어도 될까? 그 전체와 부분 분리는 전체적으로는 굵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늘게 만들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문을 바탕으로 해결책들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시간 분리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늘었다가 굵었다가를 반복하는 칫솔모를 만든다. 공간 분리는 칫솔모의 어떤 부분은 가늘게, 어떤 부분은 굵게 만든다. 조건 분리는 평소에는 굵지만 잇몸에 닿을 때는 가늘어지는 칫솔모를 만든다. 마지막 전체와 부분 분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굵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는 칫솔모를 섞어서 만든다. 해결책으로 도출한 게 크게 2가지네요. 칫솔모의 공간을 상하로 분리해서 헤드 부분은 굵고 끝부분은 가늘게 만든다. 즉 여기 이가 닿는 부분은 가늘게 만들고 이쪽 안쪽 부분은 굵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공간 분리를 활용하는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굵은 칫솔모의 길이가 조금 더 긴 가는 칫솔모를 섞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굵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는 칫솔모가 이물질을 자극하게 만든다. 전체와 부분 분리의 원리를 활용을 한 거죠. 사례 3번째, 자전거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전거의 문제는 뭘까요? 자, 자전거가 속도를 내려면 바퀴가 2개여야 하지만 속도가 줄어들 때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바퀴 3개인 게 안전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물리적 모순을 도출해야겠죠. 그래서 자전거의 물리적 모순. 특성은 바퀴수고
목적은 밑에 적어놨습니다. 바퀴수가 2개와 3개일 때 목적은 각각 속도, 빨리 가려는 거와 3개일 때는 멈출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물리적 모순을 도출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될까요? 자, 모순 상황을 도식화해야겠죠. 그래서 모순 상황을 도식화합니다. 특성, 바퀴수 2개와 3개 이렇게 물리적 모순이 있고 목적 2개일 때는 속도, 3개일 때는 균형 유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모순이 있고 최종 목표는 속도를 낼 수 있고 균형 유지도 잘 되는 자전거를 만드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자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바퀴가 2개이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3개인 자전거를 개발하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 질문하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겠죠. 첫 번째 분리 질문하기. 자,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조건 분리, 전체와 부분 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간 분리, 항상 바퀴가 2개여야 할까?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2개여도 될까? 공간 분리, 자전거의 모든 부분에서 바퀴가 2개여야 할까?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만 2개여도 될까? 조건 분리는 모든 조건에서 바퀴가 2개여야 할까?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2개여도 될까? 전체와 부분 분리는 전체적으로는 바퀴가 3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2개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일반 해결책을 도출하면 시간 분리는 출발할 때는 바퀴가 2개고 멈출 때는 3개가 되게 만들자. 공간 분리는 자전거의 앞부분 바퀴 1개, 뒷부분은 바퀴 2개로 만들자. 자, 조건 분리는 속도를 내에 달릴 때는 바퀴가 2개이고 속도를 줄일 때는 3개가 되게 만들자. 전체와 부분 분리는 전체적으로는 바퀴가 3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2개가 되도록 만들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해결책을 도출을 했죠. 여기 보니까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뒷바퀴가 일체형이 되거나 2개로 나누어지게 만든다. 조건 분리죠. 속도가 내릴 때는 이렇게 타이어가 벌어져 있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붙어버리는 예를 설명을 하는 거네요. 자, 4번째 사례. 마우스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 마우스의 문제는 뭘까요? 마우스는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버튼이 여러 개인 게 효율적이지만 버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기능적 요구와 사용 편의성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 먼저 물리적 모순을 도출을 하죠. 마우스의 물리적 모순. 특성은 버튼 수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되는 경우랑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목적은 많아야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적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입니다. 그러면 이 도출된 물리적 모순을 활용을 해서 모순 상황을 도식화해야겠죠. 자, 모순 상황을 도식화하면 특성 버튼 수 많아야 함, 적어야 함. 이게 물리적 모순이죠. 그리고 목적, 다양한 기능 수행, 사용 편의성, 기술적 모순입니다. 최종 목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마우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진짜 문제를 정리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많고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버튼이 적은 마우스를 만들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리 질문하기를 합니다. 총 4가지. 시간 분리. 버튼이 항상 많아야 될까?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많아도 될까? 공간 분리. 마우스의 모든 부분에 버튼이 많아야 될까? 아니면 특정 부분에만 많아도 될까? 조건 분리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버튼이 많아야 할까?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많아도 될까? 전체와 부분 분리. 전체적으로는 버튼이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적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해결책을 이렇게 도출을 하는 거죠. 자, 시간 분리의 경우 업무 시간에는 버튼이 적지만 휴식 시간에는 버튼이 많아지게 만들자. 공간 분리, 마우스의 별도 공간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을 만들자. 자, 조건 분리,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필요한 버튼이 나타나게 만들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 때만 버튼을 추가하게 만들자. 전체와 부분 분리, 전체적으로는 버튼이 적지만 부분적으로는 많아지게 만들자.
최종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도출했는지 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도출을 했네요. 첫 번째, 평소에는 버튼이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필요한 버튼이 나타나게 만든다. 조건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야 할 때 필요한 만큼 버튼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든다. 조건 분리네요. 그러니까 버튼이 몇 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고, 버튼이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돌아오는 수요일 언제죠? 자, 11월 4일 수요일에 화상 강의 때 지난번 화상 강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조별 문제를 한번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